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로이어스에서 공법을 강의하고 있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8회 동안 저희 헌법 정리를 할 건데요. 지금 이 강의가 라이브, 3층에서 라이브도 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중간에 좀 끊기면은 저희가 약간 좀 강의 진행에 조금씩 멈추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강의 진행 계획서를 나눠드렸는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어쨌든 저희 이 강의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헌법의 전체 줄기를 잡으면서 사례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를 훈련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만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여러분들의 연습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사례 교재와 핸드북 교재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두 권 모두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강의 일정을 보시면은요, 저희 기본적으로 6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목요일은 좀 7시에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금요일은 오후에 진행을 합니다. 토요일은 오후 저녁, 기본적으로 6시가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시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시작 시간이 지금 제가 적어 놓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6시에 시작이고, 6시에 시작이고, 7시에 시작이고, 2시에 시작이고, 그렇습니다. 데일리 테스트는 강의 직전 30분 전부터 학원에 비치가 되긴 할 건데 제가 강의 당일 오후 2시부터 학원에 요청해서 미리 업로드를 해 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미리 좀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들어가셔가지고 선블록 자료로 미리 다운받을 수가 있고 미리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5월 25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더블 강의이기 때문에 오후에 한 번만 데일리 테스트를 시행을 합니다. 저녁에는 별도로 데일리 테스트는 없습니다. 강의 진행 목차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이대로 진행을 할 거지만 조금씩 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헌법 사례 강의를 9회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대신에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여러분 좀 괴로우시겠지만은 어쨌든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 한번 와보시고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사례형 시험에 대한 교차 채점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 강의의 현장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문제에 대한 채점을 하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례 강의 하면서 교차 채점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 제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들의 가장 평이 좋았던 부분들이 강성민 강의가 좋았다가 아닙니다. 이 교차 채점이 좋았다에 대해서 굉장히 평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에 좀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문제가 나갈 겁니다. 문제가 나가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강의 시작 전까지 문제를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교시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저희 직원분들께서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뒤에다가 비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가리고 프린트를 해서 비치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1교시를 마치고 해당 답안지를 하나씩 들고 오셔가지고 채점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점의 강점, 특징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점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채점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걸 채점을 해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왜 점수를 못 받는지, 왜 점수를 잘 받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답안지를 보면요, 이 사람은 이 정도로 답안지를 쓰는구나. 나도 이렇게 쓰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혹은 이렇게 쓰니까 답안지가 잘 안 보이네. 나는 이렇게 쓰지 말아야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뉘앙스로 그동안 답안을 썼다면은 키워드 위주로 답안을 써야 되겠다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목차도 참고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걸 점수를 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점수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이런 것들을 체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제출을 하고 첨삭도 해보시기를 좀 요청을 드리고 답안을 제출하신 분들은 반드시 한 개의 답안을 채점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개 답안은 채점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도 좀 꼼꼼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고 코멘트를 받아보고 그런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답안의 코멘트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현장 계신 분들 답안의 코멘트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나의 답안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좀 상담을 해드리거나 혹은 저의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온라인도 참고하시면은 제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면은 오픈 카톡 창 비밀번호와
그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오픈 카톡 창이 필요하시면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 연락처에는 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을 때 거기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제 그 답안지를 질문을 하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는 8회차 강의이고요. 이제 이론과 쟁점을 정리하고 쟁점 정리하고 해당 진도에 해당하는 사례 문제를 함께 읽어볼 겁니다. 매일 20개 정도 진도를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오늘 나갈 진도에서 꼭 여러분들이 예습해올 문제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 밤에 제가 집에 가가지고 예습해야 될 문제들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이 쟁점에 맞춰서 풀어오시면 좋겠지만은 모든 문제를 풀기가 이제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 정도는 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사례 문제를 푸는 방법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페이지 한번 와보시면은요. 자, 일단 사례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고 나서 바로 답을 읽으실 거면은요, 문제를 안 푸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거는 공부를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인데 사례 문제를 읽으셨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1번 답안을 풀셋으로 써보시거나 2번 아니면 약식으로라도 써보거나 3번 최소한 5분 동안은 답안을 끄적여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앞으로 문제 읽고 5분 더 고민하지 않은 제 답안을 바로 읽는 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민사든 형사든 공법이든 마찬가지인데 내가 전혀 공부하지 않은 파트여가지고 전혀 손도 못 대겠다, 이거는 내가 답안을 써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순간에도 5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알면 좋겠지만 내가 대비를 못한 문제가 시험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익히셔야 돼요.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민법의 유치권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민법 공부하다 오셨으니까. 근데 내가 처음 보는 판례야. 근데 이걸 평소에 연습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마음대로 끄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평소에 연습을 해본 분들은 모르는 판례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의 쓰고 320조 조문 쓰고 그 다음에 요건 쓰는 거죠. 결련성, 변제기, 물건 점유 요건 쓰고 그리고 판례 지어내고 결론 쓰면 되는 거죠. 자, 방금 제가 나는 이 판례를 모르는데 어쨌든 유치권에 관한 것인 건 아는 거잖아요. 의 쓰고 조문 쓰고 요건 쓰고 판례 지어내고 결론 쓰잖아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합격 점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모든 지식을 다 넣어서 합격하는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시 막판에 가보시면은요, 굉장히 불안감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준비된 채로 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는 아는 거는 잘 써야 되는 거고요, 모르는 것도 결국에는 리걸마인드에 맞춰서 잘 쓰는 연습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호사 시험 답안지가 마치 우리가 의뢰인을 상담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혼자 답안을 쓰다 보면은 좀 낯선 부분들이 있죠. 분명히 내가 이거를 요건에서 썼는데 다시 또 사안포섭에서 똑같은 표현을 써야 되는 게 굉장히 어색하다. 분명히 판례 입장을 밝혔는데 다시 사안포섭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런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답안지는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답안지는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논리적 비약 없이 차근차근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답안지를 써야 됩니다. 그걸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답안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방금 얘기했던 거, 뭔가 유치권에 관한 모르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뢰인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아, 선생님 이거는 유치권이라는 거고요, 민법 320조에 있습니다. 이 유치권이라는 걸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련성, 변제기, 물건 점유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선생님 사안은 요런 사안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가 안 되십니다. 유치권 행사가 되십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의뢰인이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모든 형태의 답안을 쓰실 때는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논리적 비약이 없이 설명을 한다는 느낌으로 답안을 쓰셔야지만 완전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례 문제를 푸실 때 제가 미리 여러분들이 풀어오실 문제들을 찝어 드릴 건데, 사실 뭐 그래봤자 하루에 10개가 안 될 겁니다. 하루에 10개가 안 될 거고, 그럼 문제 읽고 그냥 대충 목차랑 키워드 정도 써보는 데까지 한 문제당 5분 7분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점짜리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30점에서 50점짜리이기 때문에 금방 읽고 금방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의 사례를 푸는데 한 5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 시간은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 오셔야 돼요. 해설 읽고 올 필요 없습니다. 문제 읽고 나름대로 목차랑 키워드 써 보시고요. 수업 들어오셔가지고 그 노트 펼쳐 놓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논리랑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